변경했던 이제 이런 그 해가 2018년 한 해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면서 현상 전환을 원하는 플레이어로 남아 있고, 다른 이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 등등은 이 폐쇄적인 현상 유지 기조를 유지하는 플레이어로 이제 또 바뀌었던 그 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19 팬데믹도 오고 2022년도에 우리 정부도 약간 대북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그리고 또 미국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성격을 과거를 해상을 잘 해보시면은 대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어쨌든 좀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좀 뭐 미국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동맹국인 한국, 꽤 괜찮은 스마트한 동맹국인 한국의 바람을 어느 정도 이게 대부분 좀 수용을 해주는 편이죠. 그걸 봤을 때 2021년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정상회담하고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게 두 개 날짜가 공교롭게 같습니다. 2021년 5월 21일은 워싱턴 시각이고 2022년 5월 21일은 이제 서울 시각으로 같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공동성명의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김 한국 대북 특별대표도 이제 임명도 사실도 발표하고, 조건 없는 뭐 북미 대화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대화를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22년도에 이제 새로 바뀐 윤 정부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똑같은데 그 한미 연합 훈련 강화, 그리고 압박과 제재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비중이 더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미 동맹에서 또 한국의 이제 바램을 어느 정도 좀 웬만큼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편이구나라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봤던 게 21년도과 22년도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2년부터 중요한 거는 이 남북미 모두 다 이제 폐쇄적인 현상 유지 기조로 가는 플레이어로 다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2년,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이제 폐쇄적인 현상 유지 기조로 쭉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5년도 이 시점에 어쩌다 이제 그 변칙적인 이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또 이제 정권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는 지금 상황 목전에 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 그럼 한반도가 다시 현상 전환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30페이지의 이하 내용에 또 제가 또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반도 지금 현재 현상 전환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게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여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입장을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이제 큰 축의 이제 그 분석 틀로 봤을 때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그 정세 변화에 있어서 현상 전환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문을 열고 나오느냐 아니냐가 언제나 늘 중요한 결과값이었고 현상 전환의 주요한 변수였는데, 그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이 과연 문을 열고 다시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랬을 때 북한이 문을 열고 나올 것이냐 아니냐는 러우 전쟁의 종료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북러 관계에서의 인센티브보다 더 큰 걸 가지고 북미 관계 개선이나 남북 관계 개선에 호응을 하고 나올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축으로 좀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북한한테는 지금 이익인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별히 뭐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목매달거나 거기로부터 이게 북러 관계를 지금 초월하는 인센티브를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반도의 현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북러 관계 인센티브를 초월하는 그 이상의 뭔가 유인책들이 좀 있어야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문을 열고 다시 나오는 이제 그 정책 선호도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전환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건데, 지금 과연 그런 북한이 그런 판단을, 평양이 그런 판단을 할 계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판단을 할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어떤 정책적인 결단과 의지가 좀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문제라고 좀 보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하나하나 뭐 다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도 이건 표는 한번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발표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과연 우리의 판단, 정책적인 역량, 결정,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북러 관계, 러우 전쟁 이후에 북러 관계 전환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게 이제 북미 관계 변수가 또 있잖아요. 지금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단판을 좀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끝나면 트럼프와 공언한 대로 우크라이나 끝나고 중동 가자 전쟁 끝나면 다음 평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캠페인 때부터 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사람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지금 취임한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되죠. 당연히 말한 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가자도 좀 같이 가다가 지금 막 엉켜서 이거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평양으로 대화를 옮겨가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되면 또 바로 또 평양으로 눈을 돌리는 거고,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돌파구로 또 평양을 또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거고, 평양 카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북미 관계가 진전이 만약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 봐서는 별로 진전된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근데 북미 관계가 과연 급진전됐을 때 거기에 남북 관계로 올라타고 갈 것이냐, 우리의 새 정부,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국내 사회적인 여론은 그거를 수용할 조건들, 역량이, 우리가 토양이 지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죽어도 어떤 대화하면 안 돼라고 이제 갈 거냐, 아니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 우호적인 조건에서 북미 관계 조성되고 새롭게 우호적인 관계 될 때 남북 관계도 거기 올라타고 핵 문제는 어쨌든 약간 좀 차순위를 두면서 갈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오로지 이제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인데, 과연 이제 근데 핵 문제라고 하는 걸 두고 남북 관계 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우리 국내 여론이 정말 뒷받침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누구도 지금 향상에서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고 합의가 될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쨌든 북미 관계 변하는데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이게 북미 관계가 변하는데 그게 그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코리안 패싱이죠. 이게 평양과 워싱턴이 직거래를 하고, 그리고 스몰 딜 오브 스몰 딜을 해가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지금까지의 핵 물질을 다 인정해주고 그냥 동결 상태에서 미국 본토를 때리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해체해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앞으로 더 생산하지 않는다. 그 약속만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재 완화, 북미 관계 정상화, 이제 수순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도 좋고 트럼프도 좋죠. 이제 상황 안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정의를 위한 무슨 외교적 갈등이나 전쟁보다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안정을 무엇보다도 이제 희구하는 이제 정책 성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양과의 대화에 있어가지고도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우리한테 남는 문제는, 우리는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그냥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북한의 전술핵 위험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고, 이제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그냥 참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여론이 힘들죠. 예.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일 건데요. 그래서 이제 통미봉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용미통북이라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미국을 활용해서 북한과 이제 통한다, 북한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실용적인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남북 관계는 지금 파탄 나 있어요. 김정은은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순간 어쨌든 통일이니 흡수니 분계니 하는 걸로 연상되는 걸로 이 피포유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대화,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그럼 한번 만나보자라고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뭘 잘못 먹지 않는 이상 이제 이렇게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그랬을 땐 결국은 미국과의 대화는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해볼 건데, 그것도 쉽진 않아 보이긴 해요, 실제로. 시리아한테 하는 것처럼, 새로 이제 시리아 정권 들어선 하는 것처럼 제재 전면 완화, 뭐 즉각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 뭐 이 정도의 메가토급 카드가 아니면 지금 평양이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트럼프 아니 김정은 입장에선 서울과의 대화보다는 워싱턴과의 대화가 어쨌든 종국적으로 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는 검토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입니다. 서울의 제안에 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랬을 때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될 때 남북 관계 올라타는 거냐 말 거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게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우리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북미 관계가 아무리 급진전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70년, 80년 이 소통 메커니즘을 하룻밤에 아침에 이제 초월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의 경험치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좀 난센스입니다. 북미 관계가 아무리 진전된다 하더라도 그걸 한미 동맹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이제 초월할 정도로 추월할 정도로 그런 그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국이 하고 미국을 통해서 또 북한이 또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연속 스몰딜로 가더라도 이제 이게 그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거에는 남북 관계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신뢰. 이거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굳건한 그 기반 위에서 한번 같이 가는 거죠. 한미가 같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유도한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 이거를 이제 국내 여론이 이제 그 합의가 되고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건데 만약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 하면 이제 우리는 90년대 상황처럼 되는 겁니다. 90년대 처음 1차 북핵 문제 나오고 났을 때 이제 연계론이 한창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미 대화가 돼서 뭐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북미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남북한 상호 핵사찰하고 그 완전한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이제 앞으로의 진전 없다. 라고 하는 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속도를 그냥 같이 걸어버려 가지고 연계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통미봉남 이제 이야기가 실제로 좀 나왔던 건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철을 또 밟을 것이냐 아니면 30년 지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 지금 만약 어디 유튜브 나가고 하면 북한도 다 볼 건데 굉장히 싫어하죠. 결국은 우리 변화시켜가지고 강도같이 비핵화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뭘 해도 지금 안 들을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다 우리 벗겨먹으려고 하는 거지. 응?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이제 얼마만큼 변화하고 녹여내느냐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는 뭐 시정적 남북 관계니 무슨 뭐 기능적인 접근이니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외에는 사람의 말의 성찬으로밖에 지금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기독교 통일학회 오면 마음이 편한 게 이제 이때 답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초월적인 개입을 이제 늘 이제 희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거의 30년 동안 다 해봤다. 이제 거의 기다리는 수밖에 좀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지도자들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이제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동인들이 좀 생길 건데 저 끝으로 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DC 한 일주일 출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떤지. 작년 원래 연말에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복잡해가지고 좀 수년하던 게 이제 시간 맞춰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워싱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 이게 지금 보수 정부잖아요. 트럼프 보수 정부인데, 전통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사람들은 기본적인 입장 똑같습니다. 제재 있고, 북한 인권 문제 있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의 대화 어렵다, 안 된다, 북한도 안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국무성도 남북한이 좀 대화,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오고, 뭔가 좋은 카드 있으면 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일 거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제죠? 여행금지 또,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금지 그것도 1년 또 연장이 되고, 우린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국무성이나 헤리티지 같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인데, 근데 트럼프 쪽에 있는 이제 새로운 비주류 보수들이죠. 그러니까 그 보수 기독교계하고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이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변화시켜 보는 거지. 근데 변화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지. 공존, 평화, 안정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강력하게 지금 좀 느끼고 확인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류가 좀 바뀌고 있는 거긴 하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이제 비주류 보수를 상징하는, 대변하는 트럼프가 변칙적인 이제 방법, 전통적인 보수나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변칙적인 그 접근들을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소수라고 지금 판단하지만, 사실 이제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여론 지형, 미국 유권자들의 이제 정치 지형이 모든 토양이 한 20년 동안 길게 지금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한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미국에 이익이 되고, 뭐 관광 투자하고 뭐 북한 히토류 광물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 그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문제, 제재, 막 이제 그 틀에 고집하다가 시대의 변화 시류를 좀 놓칠 것인가? 굉장히 근데 미묘합니다. 핵 문제 놔두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정책 변화라고 하는 걸 지금 뭐 단기 새 정부 몇 년 안에 지금 뭐 바꿔가지고 갑자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변화니까 남북 관계 그냥 우리도 올라탄다? 이것도 사실 논리도 이제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 자체도 비자주적으로 좀 보이는 일인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평화 후통일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상 전환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몇 년간 현상 유지, 폐쇄적인 현상 유지가 갈등을 유발을 하고 긴장을 지금 계속 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갈등과 긴장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지금 현상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선평화 후통일의 입장에서 그 선평화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어쨌든 현상 전환이라고 하는 기조를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튼튼하게 좀 여론의 지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기술적으로 뭐 핵 문제니 북한 인권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그 지난 몇 년간의 그 폐쇄적인 현상 유지 기조는 좀 전환을 시키자, 현상 전환 기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이제 새 정부의 정책이나 또 시민사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모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좀 말씀을 일단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병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대진 교수님 이게 또 토론까지 해서 뭐 제가 사실 그렇게 할 처지는 못 되는데 공부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 발표 내용 보니까 뭐 현상 유지 쪽 갈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실용적인 남북관계 전략은 뭔가 이런 쪽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은 반미보다도 반 대한민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출구를 대한민국이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조금 다른 식의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쓴 것처럼 힘의 균형 논리.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남북관계도 그렇고 동서독 관계도 그렇고 분단국가에서 벌써 한쪽은 체제 경쟁이 약할 때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행동 같은 건 다 옳아요. 과연 일단 이런 상태에서 이 북미 관계가 어쨌든 조금 뭐 대통령 용의 수락도 조금 호전된 속에서 괴를 대한민국에 끼어들 수 있겠는가. 또 만약 또 된다면 뭐 지금 당장 아니다 앞으로 한 뭐 3년 키 되면 2018년 뭐 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갈 정도까지 돼갔는가, 뭐 이런, 또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고민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명하게 북한은 저는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미 문을 닫게끔 이미 뭐 북한이 신호를 많이 줬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연락사무소 폭파하기도 하면 또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또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벌써 법들에서 몽땅 그저 대한민국 겨냥한 법들 아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뭐 북한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문을 닫거나 하는 상태에서, 일단 이제까지 북한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1970년대부터 북한이 벌써 이게 뭐 남북관계에서 벌써 힘이 벌써 체제 경쟁력에서 많은 경우 뭐
경제력이나 뭐를 약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2000년도 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2018년도도 그 상황에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뭔가 근데 제가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한테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북한 당국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게끔 조금이 그래서 남북관계 말하자면 그 개선에 뭔가 이렇게 좀 인식하게끔 하기 위한 게 뭔가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제 생각엔 명분과 실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김정일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김정은 때도 보게 되면 북한한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남북관계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준비. 두 번째는 이 체제 위기에 대한 말하자면 불안감.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두 쪽에서의 뭔가 정책들이 나오면 이런 원래 힘의 균형 논리에서 문을 닫게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북한 정권이 조금 다른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플로어에 두 분 질문을 받고 발표자께서 이제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대진 박사님이 보실 때 이제 지금 북한이 문을 이제 닫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그 정상회담도 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윤 정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았는데 만약에 요번에 이제 만약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이제 윤 대통령, 윤 정권과는 다른 차원으로 정책을 이제 펴려고 할 텐데,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태도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윤 정권보다는 좀 전향적인 그런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좀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때도 여전히 북한은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문을 닫고 적대적인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항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한을 대하는 정책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는 대화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지게 될 때 과거와 같이 다시 대화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예, 그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대북 입장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을 때 정말 그 변화 가능성이 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북한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없다. 북한은 아유 안 변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게 좀 그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 가로가 있는 거예요. 정치,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죠. 어쨌든 자기 자주성을 지켜야 되고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북한 내부에 이제 자구적인 노력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나 사회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제 그 변화 노력들 그리고 또 실제 변화들이 있고 그게 뒷받침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시풀 띵킹으로 바라는 거와 달리 붕괴하지 않고 지금 계속 존속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가 뭐 국제사회의 그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바만큼의 변화나 그 방향은 아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혁신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니까 북한 경제가 아직도 이제 그런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는 게 그 제재 장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그 와중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또 러시아가 또 북한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을 줄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이제 동아줄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또 어쨌든 체제 유지를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북한은 그 지금 유일영도 체계에서 이제 김정은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제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 정치,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의 자기 정권 유지라고 하는 이 한 변화되지 않은 이 한 축이 있는데. 다른 한 축이 이제 경제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또 김정은도 하는 걸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에 그저 그런 지도자로 늙어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현장 지도, 이게 아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현지 지도하는 거 보면은 끊임없는 경제 발전과 혁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런 폐쇄 경제 하에서도 저게 유지가 되고 저게 가능한가? 저렇게 건물 짓고 공장 짓고 하는 게 돼? 라고 하는 이제 놀랄 정도로 그런 거 보면 같은 민족이 맞는 것 같아요. 불굴의 어떤 의지와 어떤 환경에서도 돌파해 나가는 이제 김정은 같은 민족 아니라 그러지만 같은 민족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런 보면은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의 그 변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 경제 사회 연구하시는 분들에서는 북한 체제의 그 내구성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좀 평가를 좀 하시는 편들이고요. 과연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김정은과 그리고 또 김정은과 그 인민들이 이 경제, 이게 한계는 좀 있죠. 분명히 한계는 있는데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질적으로 완전히 전환돼서 이제 국제사회의 한 플레이어로 자기들 얘기하는 대로 강성대국으로 가는 데까지 약간 이 정치,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의 이제 그 현상 유지, 이 버튼, 이 균형점에서 경제사회 변혁의 균형점을 조금 더 높이 누르는, 조금 더 그쪽을 선택하는 그 지점이 과연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와 유도책을 이제 그 남한이 줄 수 있느냐, 미국이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전혀 지금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해주려면은 뭐냐면 제재 전면 완화가, 이제 전면적인 제재 완화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이제 그에 상응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제 핵의 동결뿐만 아니라 이제 비핵화 수순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또 대한민국이 이제 인정할 만큼의 그 수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난 30년 해봤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단 몇 년간의 성과를 내긴 좀 힘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이게 버튼을 뭘로 누르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대적 두 국가를 확인을 계속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김정은이.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더 이상 레토릭으로라도 얘기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라도 하지 않도록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긴장도를 낮추는 것도 우리한테는 이익이 또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이게 군사적 긴장,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따라서 뭐 쓰레기 오물풍선, 그리고 대남 확성기 방송. 대남 확성기 방송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주나 김포 어디 그런 데 가셔가지고. 그 들어보면은 진짜 거슬리거든요. 가서 들어보면은. 그리고 그 쓰레기 오물풍선 피해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그 쓰레기 오물풍선 피해 저는 맞은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듣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피해는 피해죠. 일상에 지금 긴장감과 피해가 생기고 있어요. 실제 생겼던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이런 걸 없애는 것만 하더라도 이걸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적대적인 레토릭, 적대적인 행동하지 않도록만 이 지금 다음 정부에서 그거 수준만 좀 낮춘다 하더라도 충분히 징검다리로서 좀 역할이 있는 거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변화라고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은 좀 듭니다. 아주 원하는 만큼의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크게 봤을 때 발제문의 34페이지에 쭉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정리를 이제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1974년 나오던 선평화 후통일론, 이 원칙을 그 이후에 어떤 정부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깨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게, 잘못하면 지난 정부의 삼법하면 이제 깨질 뻔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부도 이 선평화 후통일을 레토릭으로는 다 지킵니다. 심지어 윤 정부도 담대한 구상 이야기를 했고, 뭐 8.15 통일 독백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 이야기도 했습니다. 레토릭으로는 이야기를 다 해요. 지켜요. 근데 뭐 다음 정부도 아마 지키겠죠. 이제 이거를 근데 실제 행동으로 이제 얼만큼 구체화시킬 수 있냐는 북한이 손뼉을 쳐주는 건데, 그걸 이제 좀 회장님 말씀하신 것만큼 북한의 구체적인 변화를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행동하지 않는 거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것 자체도 아이고 저렇게 패기 없는 이야기가 있나.
저렇게 왜 이렇게 기대치가 낮나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혼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인 것 같다라는 일단 좀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정대진 박사님, 또 토론해 주신 김용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 2, 2020 남북관계 원칙과 전망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